1934년에 이제 전국 콩쿨 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그런 콩쿨 대회를 하는데 전국 콩쿨 대회에서 9개 도시에서 대표를 뽑아서 경성에서 결선을 합니다. 그때 부산 대표로 나온 고복수라는 청년이 결선에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경성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결선의 무대에 서서 3등을 했습니다. 근데 1등, 2등은 이제 그 레코드 회사에서 막 행사하고 뭐고 방송이고 잘 꽂아주는데 3등은 맨날 놀기만 해요. 그게 화가 났어. 그래서 누구 중간 다리를 놔가지고 회사를 옮깁니다. 콜롬비아 레코드사에서 OK 레코드사로 옮깁니다. 이 OK 레코드의 이철이라는 사장이 아주 걸작인데, 자, 이 사람이 이제 딱 고복수를 뽑아놓고, 그 다음에 막 일본에서 음악 공부를 마치고 온 작곡가, 젊은 청년 작곡가 한 사람을 딱 영입해 드리는데 이 사람이 손목인 씨입니다. 이 손목인 씨는 그 회사에 있던 그 친척의 소개로 들어왔고, 그러니까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그럼 곡을 한번 만들어 봐라. 고복수질 곡을. 그게 만드는 게 타향살이에요. 그러니 당시에 만주로 간도로 연변으로 쫓겨갔던 백성들이며 또 고향에서 쫓겨서 타향으로 헤매는 백성들이 그저 어디 앉으면 술 한잔 하면 무조건 타향살이. 그러니까 또 빅히터는 일약 스타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스타가 딱 되고 그 다음 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난영이 또 탄생을 합니다. 같은 회사에서. 자, 이철 사장이 뭔 수를 썼느냐 하면 조선일보하고 공동으로 전국에 애향가사 모집을 해요. 그중에 1등한 것이 목포의 사랑. 그래서 이걸 또 손목인 선생한테 주고 곡을 만들어라. 그래서 손목인 선생은 이제 급하니까 고복수 선생한테 주려고 했었던 곡에서 가사를 드러내고 이걸 맞춥니다. 그리고 곡 조금 바꾸고. 이철 사장이 딱 보고 나서는 제목 바꿔. 목포의 사랑 재미없어. 목포의 눈물 바꿔. 목포의 눈물이 됩니다. 순식간에. 그래가지고 이걸 취입을 했는데 이게 또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까지 이렇게 애창되는 타향살이나 목포의 눈물 터지니까 당시 19살밖에 안 되는 이난영은 정말 공주가 되고 대단한 인기 가수가 된 거죠. 난리가 났습니다. 일단은 조선 천지가. 그러면서 이제 손목인 씨며 이런 분들은 이철 사장이며 이런 사람들이 또 경찰서에 끌려갑니다. 왜? 300년 원한 품은 오족봉 밑에. 이 가사 뜻이 뭐냐? 300년간 원한 품었다는 게 뭐냐? 지금부터 300년 전이면 임진왜란 때인데 그럼 일본에 그렇게 한이 아직도 남았다는 거냐? 이걸 트집 잡는 겁니다. 그래서 고초를 겪어요. 근데 손목인 선생이 머리를 썼습니다. 아, 이건 가수가 잘못 부른 거다. 뭘 잘못 불러? 이거 그대로 나오는데 했더니 300연 원앙풍 이거를 잘못 부른 거다. 그건 뭔 뜻인데? 그러니까 300연이라는 연못이 있다. 거기에 원앙새 2마리가 바람에 실려서 논이는 거다. 그게 300연 원앙풍이다. 그런데 이 가수가 워낙 비음이 많아서 300년 원앙풍. 그래서 원앙풍으로 들리는 거다. 이거 잘못된 거다. 그래서 무면을 합니다. 지금 그 목포의 눈물 가끔 들어보시면 300연 원앙품이라고 되어 있는 가사도 있고 300년 원한품문으로 되어 있는 가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300년 원한품문이 맞는 가사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루아침에 스타가 됐는데 어느 날 이제 그 고복수 선생이 손목인 선생을 만납니다. 고복수 선생이 1911년생이고 손목인 선생이 1913년생이에요. 2살 아래입니다. 그런데 작곡가 선생님이니까 꼬박꼬박 선생님이죠. 와서 선생님 문안 드립니다. 웬일로 오셨어? 편지 한 장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좀 전해주시죠. 누구한테? 이난영 양한테 전해주세요. 뒤지게 혼이 납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당신들 연애질하는데 편지나 전해주는 사람이냐고 가져가라고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말 한마디도 건네지 못했고 편지 한 장 건네본 적도 없어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고백을 하려고 그러는데 손목인 선생한테 잘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소문날까봐 말도 못해요. 눈도 못 맞히고. 그런데 워낙 잘 나가는 가수고 이쁘니까 그 레코드 회사에 전속돼 있던 환칠원 미남 김혜송이라는 작곡가가 딱 잡아서 결혼을 해버립니다. 1937년에 결혼을 딱 해요. 그런데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제 임신 3개월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자, 여러분, 이난영 씨가 자녀가 몇 분이나 있을까요? 그로부터 9남매를 낳아요. 둘을 잃고 7남매를 키웁니다. 그 7남매 중에서 김시스터스, 김보이스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첫 해에 딸을 낳고 나서 몸조리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이철 사장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히트곡은 있는데 무대에 나갈 수가 없으니 그때는 레코드 회사마다 전부 다 악극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흥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반도 팔고 흥행도 해야 되는데 지금 BTS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못 나가, 이난영이. 아, 안 되겠다. 이거 대탈 하나 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국에 수소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평양 화신백화점, 그러니까 서울 종로에 화신백화점이 있죠. 그게 평양에도 하나 또 있었습니다. 평양 화신백화점의 악기점의 첨언이 노래를 잘한다더라. 이런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가요. 가보니까 정말 노래를 잘해. 그래서 일단 계약을 해버립니다. 계약을 해버리고 그리고 이벤트를 해야 되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해서는 이게 크게 될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신문사하고 또 결탁을 해가지고 평양 노래자랑을 합니다. 콩쿨 대회를. 거길 내보내요. 무조건 1등이지. 짜고 하는 고스톱이니까. 그 1등을 딱 해가지고 그걸 신문에 대문짝같이 내면서 신곡을 해서 딱 내는데 그 신곡을 만든 작곡가는 또 이난영의 남편 김혜송이에요. 그래서 장세정이라는 가수가 나오고 그 장세정의 데뷔곡 연락선은 떠난다가 또 나옵니다. 그 히트를 해요. 초창기의 목소리는 이난영과 장세정이가 흡사합니다. 그래서 공연을 가면 이난영의 히트곡을 장세정이 대신 불러요. 자기 곡도 부르고. 그러니까 흥행은 맞춰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게 계속 아기를 낳는 거예요, 해마다. 그러니 장세정은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방법이 없는, 그렇잖아요? 그 회사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는 거지. 자, 그렇게 가는데, 그러면 고복수 선생은 뭐 어떻게 됐을까요? 고복수 선생은 총각으로 있다가 마침 신인이 하나 들어왔어 또. 15살짜리인데 쬐끄맣고 이뻐. 그 눈독을 들인 겁니다. 그래서 한 3년 지났어요. 한 4년쯤 지났어. 근데 그 가수가 히트를 하나 내요. 알뜰한 당신. 황금심이에요, 이 가수가. 참 이뻐요. 그러니까 같은 회사에서 대선배가 있고 이제 신인이니까 어느 날 그럽니다. 그러니까 황금심 씨의 본명은 황금동, 그리고 활동할 때 황금자로 했다가 황금심으로 마지막에 바꿉니다. 이 원고 좀 해왔는데 이거 안 보고 그냥 가네요, 그렇게 자꾸. 자, 그래서 어느 날 선배가 점잖게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너 참 고생이 많다. 그런데 연예계에 살려면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리고 네가 알아야 될 것도 많아. 그러니 내가 밥을 한번 살게. 아, 그러시라고 고맙다고. 저녁을 먹기로 합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청주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어디나 그렇지만 교회에 나가면은 가든 많죠.
근데 그땐 그런 게 없어요. 외정 때는 가든 이 밖에 없었습니다. 서울 사대문 안에 요리집이 있으면 있지 밖에는 없는데 밖에 나가면은 놓을 수 있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전국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사찰, 절에 가면 맞춤 음식도 하고 그 다음에 방도 빌려주고 다 합니다.